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양시장이 상승 종목이 더 많아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근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코스피, 오른쪽은 코스닥인데 상승하는 날이 조금 더 많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이틀 연속해서 하락하진 않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월 12일 이후에는 이제 이틀 연속 하락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면 어쨌든 다음 날 되면 지수를 이제 반등, 조금이라도 이제 반등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또 화끈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조 원대에 머물고 있고 코스닥도 6조 원대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증시가 호재로 올라갈 땐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이 실리는데 악재가 완화되는 것 정도 가지고 그걸 보통 반등이라고 그러죠. 상승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거래 대금이 좀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하고 눈치 보고 반등하고 눈치 보고 그 정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700 언저리가 될 때 그거 돌파하려면 악재 완화 갖고 안 되고 호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승부는 2,700 근처 갔을 때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은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 반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재료가 뭐냐? 우선 미국의 고용지표인데 ADP 민간 고용이 12만 8천 명, 예상보다 되게 적게 나왔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수준이었잖아요. 얼핏 보면 경기가 나쁜 거잖아,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고용지표 덜 나온 거는 우선 긴축을 시작하면서 고용시장에 영향받은 거 아닌가? 그럼 연준에서 의도했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해석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1250원 이상 또 올라갔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124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고용지표 부진이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 둔화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뭐 저거 가지고 경기 침체는 아니잖아.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진정될지도 모르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걱정했던 게 완화되면서 조금 반등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포커스는 뭐 9월에 금리 인상 중단 없다. 이쪽에 이제 맞추긴 했었는데 로레타 메스터의 어떤 발언을 조금 더 주목해 봤거든요, 저는. 이 사람은 9월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좀 봐야 된다. 속도 조절론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거는 이제 그 9월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0.5로 갈 수도 0.25로 늦출 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9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9월 정도 됐을 때 어떤 지표가 한 번 더 꺾이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연준 인사들이 뭐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발언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발언 플러스 9월 이후에 뭐가 좀 달라지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제유가 부분도 연결을 지어서 보면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증산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는데 사실 저거는 뭐 진짜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 규모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노력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미국한테 조금 손짓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미국도 또 적극적으로 사우디하고 관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저쪽으로 갈 것 같다, 사우디 갈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서 나서주면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좀 미증시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못 올라간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았잖아요. 매달 추이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년 대비. 그래서 지금 5.4%까지 올라갔는데 한국은행에서 6, 7월에도 5%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게 아직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좀 세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제기가 된 게 좀 흐름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안 팔았다. 코스닥은 좀 많이 팔았다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선물은 환율 떨어지니까 어저께 환율 올라가면서 선물 매도했던 게 오늘은 이제 선물 매수로 돌아섰고,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지는 않고 있는, 속도 조절하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좀 특징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한 1,000억 사이에다가 딱딱 넣고 한 3일 정도 전후에서 매도를 좀 했다가 한 3일 정도 참았다가 또 하루에 1,000억씩 들어왔다가 이런 루틴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매도한다 이런 느낌, 아마 다음 주 화수 되면 또 매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은 철저하게 일정한 루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면 그 미국 고용 지표가 또 나올 텐데 이 지표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정말 경기 침체 가나? 이렇게 이제 침체로 몰아갈 거냐? 아니면 연준의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정점으로 올 거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거는 인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지표가 눌리는 건. 예, 그러니까 연준에서 일부러 왜 긴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표 좀 눌러가지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오늘 미국 고용 지표 나왔을 때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만기인데 월요일이 휴장이라서 만기 전에 이틀밖에 없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별로 지수 대비 또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영향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만기 주간 돌입하면서 이제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의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요 구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연결지어서 지금 ADR이 아직까지 9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ADR 막 그 과매도 나갔을 땐 예약이 자주 하다가 지금 ADR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주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아마 6월 중반 정도 되면 제가 또 ADR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종목 장세 계속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를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뭐 화학업종, 방산, 여행지들, 뭐 일부 소부장, 하여튼 종목들이 이제 업종 내에서도 좀 골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어쨌든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PCB 관련주라든가 또 사료 관련주, 곡물주들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어느 쪽에서 빠지면 그 자금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넘어가는 이동 경로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재밌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차트가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얀색 선은 달러 인덱스고 파란색 선은 신흥시장 쪽 그 지수 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취지냐면 그 달러 인덱스가 고점 맞고 빠지면 신흥시장이 올라갔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증시가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신흥시장 쪽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오늘 보도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오늘 재밌는 보도를 봤는데 그 블룸버그에 떡하니 우리나라 이야기가 나와서 뭔가 봤더니 지난 5월에 그 테슬라를 엄청나게 샀다라는 거예요. 작년도 12월 이후에 최대 규모로 테슬라를 매수를 해서 10억 달러 이상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특징, 그래서 뭐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가상화폐라든가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애플도 사고 테슬라도 사고 그래서 주가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저기 미국으로 저자금이 가지 말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K 개미들의 위력이 테슬라에서도 좀 발휘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거래 대금이 지금 양시장 합쳐서 14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게 한 18조 원, 20조 원 되면 호재 붙으면서 좀 올라가는 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거래 대금 추이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주말에도 예, 또 유튜브 방송은 올려지니까 더 많이들 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